자, 분석 바로 시작하면은, 자, 일단, 화이트삭스랑 컵스, 오늘 이제 시카고 더비, 그 다음에 뉴욕 더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카고 더비가 제일 먼저 이제 새벽에 시작하는데, 이거 기준점이 지금 잡힌 게 11.5점이 잡혔어요. 11.5점. 무려 11.5점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11.5점이 잡힌 날에는 보통 보면 이제 바람이 졸라게 바깥으로 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카고 컵스 위글리 필드의 바람이 무려 22마일 퍼 아워입니다. 시속 22마일로 지금 보니까 바람만 지금 타고 불어 들어가는 게 시속으로 그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거의 한 30 몇 킬로미터? 한 30, 보자. 1.6 곱해야 되니까 40% 빼면은 30, 한 3마일? 한 33km? 34km 정도 불어요. 바람이. 시속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촉지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바람이 졸라 붑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11.5점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게 홈런 쇼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가. 홈런 쇼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스미스가 이번 시즌에 정말 잘해주고 있고 홀턴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매츠 원정에서 이제 켈리 다음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MLB 데뷔전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3런 쳐맞고 데뷔전이 조금 아쉽게 되었는데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피칭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일단은 평가는 되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홀튼의 슬라이더를 보면은 얘가 스위퍼랑 슬라이더 두 개가 지표상으로 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슬라이더가 팔이 조금 내려가가지고 각이 틀어지면은 스위퍼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본래 얘가 던지는 공은 슬라이더가 맞아요. 근데 그 슬라이더가 생각보다 이제 좀 각이 좀 평범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직 무브먼트가 조금 더 큰데 그게 타자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실제 홈런 맞았던 공도 슬라이더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에 대해서 오늘도 이 조금 불안 요소를 감안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카고 컵스도 불펜진이 제가 메리웨더에게 너무 지금 이미지가 각인이 좀 빡세게 박혀가지고 사실 켈리 정도면 만족스럽죠. 켈러는 그래도 이제 100마일의 빠른 공으로 1이닝 맡아줄 수 있는 불펜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불펜들에서 사실 마무리 프레슬리까지도 불안한 게 지금 시카고 컵스거든요. 근데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베실이라는 카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그래도 걔가 지금 마무리를 보고 있으니까 걔를 제외한다고 치면은 사실 오늘도 나와가지고 불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자원은 사실 화이트삭스도 부족한 게 맞습니다. 결국에 이 스미스의 피칭이 지금 너무 안정적인데 저번에도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무사사고 피칭으로 무실점 피칭을 했고요. 그 전에도 지금 자책점 수준으로 따지면 이번 시즌에 이 3자책점 이상 경기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상대했던 팀들도 뭐 클리블랜드 원정, 보스턴 상대로 홈 원정 전부 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원정도 마찬가지고 미러키 원정, 캔자스 시티 원정 다 절대로 쉽지 않은 원정길이었거든요. 물론 뭐 양키스나 아니면은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뉴욕 매츠라든지 뭐 애리조나나 다저스 뭐 이런 팀들을 만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피안타율 수준이 2할 5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스미스의 이제 공에 또 범타 유도가 되어버리면 컵스도 또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안앱이 빠지면서 사실은 라인업에서도 조금 뭔가 좀 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컵스가 1번에 이제 크로 암스트롱을 기용을 하면서 컵스의 분위기가 사실 뭐 지금 타선이 조금 죽어가 있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도 이 위글리필드 바람에 공이 떴을 때 그냥 이게 넘어가라는 수준의 타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5점이라는 기준점이 잡혔고 결국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장타력은 중심 타선에 있는 애들에게 좀 너무 집중되어 있는 바가 크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가 그래도 컵스의 정배당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바람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일단 공이 떴다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 홀튼의 피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번트로 보면은
한 경기밖에 표본이 없지만 일단은 뜬공이 72%예요. 72%. 아유 감사합니다. 자, 쪽지는 바로바로 쏴드립니다. 뜬공이 72%예요. 보이세요? 여기 그라운드볼 27.3%에 뜬공 72%. 일단 공이 뜬다라는 겁니다. 공이 떠버리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배당 배팅을 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대마이가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은 11.5점이라도 오버를 한번 노려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아니면은 아쉽지만은 걸러야 됩니다. 아, 화이트삭스한테 설마 컵스가 지겠어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이 떴을 때 넘어가는 수준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바람이 시속 지금 22마일이면 잠깐만 얼마야? 35.4km예요. 35.4km 시속 35.4km면 태풍이에요. 태풍. 보자. 3주 전에 순간 풍속 35km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산을 쓰기 불편한 수준이랍니다. 네, 우산을 뉴스 기사에서 하는 말로는 작은 나뭇가지도 흔들릴 수, 나뭇잎이 아니라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산을 쓰기 불편할 수 있는 수준의 바람이 35km의 수준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생각하실 분들은 오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시카고 컵스 승도 배당 대비 메리트는 정말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싱어 이거는 비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끼겠습니다. 중간에 비 때문에 취소되는 경기 괜히 건드리면은 괜히 억울하거든요. 괜히 억울한 상황 나오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 소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들지 마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 사실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경기도 비 소식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경기 시작 3시간 뒤이기 때문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확률도 46%면 안 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면 수아레즈 대 히니 좌투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그냥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요거는 항상 시즌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데 필라델피아의 이번 시즌 좌투 상대 타율입니다. 2할 7분 3리 오페스 0.753 기록되고 있고요. 트레이 터너랑 그 다음에 이제 저 카스테아노스 그 다음에 슈아버 한 요 정도 플러스 로아스 뭐 이런 느낌으로 좌투에게 좀 강한 게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하퍼는 좀 약해요. 시즌 지표도 솔직히 좀 좋은 편도 아니고 다만 이 피츠버그가 여기 있습니다. 2할 2푼 3리 0.613의 OPS 요거만 일단 생각하시면은 일단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워싱턴 경기인데 이제 어제 제가 주력으로 드렸던 게 이제 미네소타 역배 승원더였습니다. 근데 볼티모어의 지금 타선이 오늘 하필이면 또 이제 포비치는 잘 던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상성상 워싱턴은 포비치는 포신 페스트볼 투수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지금 이번 시즌의 지표를 보면 이 싱커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고 오히려 포신 페스트볼의 지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3만원짜리 가입하셔서 오늘 요 경기 분석을 해놨는데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두드롱 일단은 그냥 그런 길게 분석을 뭐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워싱턴은 포신 페스티벌 투수에 좀 약해요. 실제로 얘네들이 리턴 매치인데 워싱턴 홈에서 뭐 보스턴이 그때 당시 볼티모어가 당시에 2대1로 이겼었습니다. 포비치가 6.2이닝인가 6.1이닝을 1실점했고요. 고어가 2자책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었었는데 이 당시에도 결국 포비치는 이 포심 페스티벌로 이겨먹었었고요. 워싱턴이 실제 이번 시즌 지표적으로도 포심 페스티벌에 약해요. 오히려 투심은 정말 잘 칩니다. 근데 포비치는 포심 투수이고요. 고원은 이번 시즌에 볼넷분의 삼진 비율이 K바 BB라고 하죠. 그 볼넷분의 삼진비가 4점이 넘어가요. 4가. 얘 커리어 성적이 한 2점 몇 대였는데 이번 시즌 삼진만 벌써 70개를 넘게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삼진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좌투수라는 점에서 볼티모어는 1할 7푼 9리에 이번 시즌 좌투 상대로 가장 리그에서 약한 팀입니다. 요거 생각하면은 오늘 경기 어느 정도 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나오실 수 있겠죠. 저도 요 경기는 점수가 좀 안 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양키스랑 뉴욕 매치 경기인데 요거는 진짜로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가 좌투 상대로도 약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뉴욕 매치가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로 2할 7푼대로 치고 있고 오페스도 0.8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잘 쳐요. 좌투 상대로. 로돈도 지금 이번 시즌에 방심할 수 없는 피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키스가 시애틀 원정에서 개판 쳤죠. 1차전에 졸라게 치다가 2차전, 3차전에 방망이 굳어버리면서 3차전도 3대2로 아찔하게 이겼던 경기였었고 하위 타선에서 심각한 부진이 나타났었는데 문제가 뭐냐? 오늘 양키스가 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양키스가 지금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타격 지표는 정말로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저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에서 치고 있는 이 타율이 2할 5푼 수준으로 이거는 리그 수준 보면 18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OPS 수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양키스가 리그 2위까지 올라갑니다. 홈런 때문에. 홈런만 무려 44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다저스가 애틀레틱스 상대로 홈런 쇼했죠. 그렇게 쇼를 했는데도 아직 양키스보다 홈런 수가 적어요. 39개 다저스가, 양키스가 42개. 그만큼 장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양키스고 결국 기준점이 높게 잡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겠죠. 로돈도 그래도 맥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불펜도 서로 나쁘지가 않은데 8.5점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장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펜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승패로 접근하기엔 어차피 지금 양키스 정배 나오는 이유가 홈런 때문이거든요. 매치가 그거 빼고는 안 밀려요. 근데 좌투 상대도 약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은 오히려 오버 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디트로이트, 이 어제도 토론토를 한번 저는 믿어봤었는데 부주력으로 좀 노려봤었는데 토론토 지금 산탄데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산탄데르 나오면 안 된다고. 어제도 산탄데르 이 개로무 자색이 다 말아먹었죠. 보비셋이랑 게레르 주니어가 출루를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 산탄데르 뒤지고 시작하는데 병산 안 친 거 다행인데 그 어제는 스프링어까지 못 치면서 기회를 보비셋 게레로 주니어가 2번 만들어줬는데 2번 다 3, 4번이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서 토론토 점수가 굳어버렸죠. 그리고 가우스만 홈런 처음 맞으면서 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플라우티 저번에 텍사스전 보면서 이 장타 맞는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토론토 타선에 장타 맞는 거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게레로 주니어, 보비셋, 그 다음에 컬크 외에도 하위 타선에서도 펀치력이 지금 토론토는 나오고 있는데 산탄데르만 문제거든요. 그놈 새끼만 없으면 토론토 타선 풀려요 무조건. 만약에 산탄데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더더욱이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탄데르가 나온다고 하면은 플라우티를 제가 좀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좀 그래도 얻어맞을 것 같아서 나오면은 좀 비추천입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좀 키포인트가 결국 산탄데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예요. 산탄데르가 안 나오면은 토론토 타선이 풀릴 거고요. 나오면은 또 잘로 파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킹볼 건드리는 거 보면은 사실 플라우티도 지금 그 너클 커브가 지금 주목인데 그 너클 커브에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보비셋이나 게레로 주니어도 그렇고 컬크도 그렇고 거기에는 방망이가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고 이제 방망이가 나가야 되는 쪽은 오히려 하이패스 볼인데 지금 플라워티가 그 정도의 구위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도 좀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이랑 애틀랜타는 크로시의 세일인데 이게 선발 네임밸류에 비해서 더 오히려 좀 많이 일방적으로 보스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배당이. 근데 보스턴이 지금 이번 시즌에 뭐 보여주고 있는 홈에서 타율 자체는 밀리지가 않아요. 밀리지가 않습니다만 이제 좌투 상대로 오히려 강했던 지표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 세일이라는 선수를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고평가하는 선수이고 진짜 레전드거든요. 얘는 명예전당 가야 되는 선수고 부상 때문에 좀 많이 공백이 있었고 먹튀 논란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투수인데 애틀랜타의 방망이가 좀 터지지 않고 있는 게 결국 더 배당을 깎게 만들었지 않나라고 싶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배팅을 그렇게 권장드릴 수 있는 정배당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인업이 선발 이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제끼고요. 그 다음에 캔자스시랑 세인트루이스인데 라간스나 팔렌테 저번 경기에서 97마일을 던지더라고요. 얘가 진짜 이 악물고 던지는 거 보면서 와 얘 이렇게 던지면은 불펜에서보다 더 영향 원래는 한 95마일 선에서 얘가 경기를 합니다. 4-5마일 선에서. 근데 저번에 이제 97마일까지 던지면서 그때 완봉을 노렸나봐. 이제 완투를 좀 노렸던 것 같은데 7회인가 8회에 그때 이제 97마일로 미니샷 빡빡 꼽으면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피칭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간스 나오고 좌투수라는 점인데 세인트루이스가 좌투에게 이 스캇이 좀 약해요. 스캇이 좌투를 좀 많이 약해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루 쉬었죠. 쉬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불펜 과부하가 좀 풀린 상황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캔자스시티가 그냥 마냥 이길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만 요것도 나름아 경기가 진짜 팽팽할 겁니다. 오히려 기동력에서도 캔자스시티도 가르시아가 있지만 이 결국 세인트루이스도 스캇이 출루를 해버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양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외야가 사실 인디아가 좌익수로 나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캔자스시티도 외야가 단단한 편이고 이 수비에서도 서로 좀 허슬 플레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경기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 맥클러스 주니어면은 지금 뭐 이거는 사실 역배보기 어렵죠. 지금 맥클러스 주니어 상대로 저번 경기 때 볼질하고 삽질하면서 홈에서 개판치면서 누가 살해 협박을 했어요. 가족 살해 협박을. 그것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랑 경찰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까지 지금 의뢰가 된 상황인데 그걸로 지금 감독도 격노를 했었고 맥클러스 주니어도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좀 어필을 좀 했습니다. 오늘 나와가지고 심리적으로 저는 불안할 것 같다라는 거를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을 안 좋을 때입니다. 지금 맥켈러스 주니어가 잡생각이 좀 많을 것 같고 볼넷에 대한 의식을 더욱더 지금 하면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제구의 의식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맥켈러스 주니어도 오늘 경기 집중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발디 피칭에 휴스턴 방망이가 좀 또 제가 커브를 좀 이번 시즌에 많이 빨아주고 있어요. 이발디의 커브를. 휴스턴이 어제도 안타를 좀 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점수 내는 게 이발디 상대로는 오히려 디그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맥커스 주니어 제구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볼넷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텍사스가 이미 맥클러스 주니어 제구가 흔들린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공을 좀 많이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휴스턴의 필승조 불펜진들이 나오는 상황까지 연출시키는 거를 힘들게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 결국 텍사스 정배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랑 미러키 경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상자 때문에 바로 답을 못 내립니다. 이미 9시 10분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라인업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경기는 배팅을 하시려면 무조건 라인업 봐야 됩니다. 미네소타가 해볼 만한 경기가 되려면 오늘 교체 아웃 당했던 이제 코레아, 벅스턴, 그
그 다음에 이제 베이더까지 다 나와야 되고요. 타이 프란스도 1루 수비에 있어서 기여도는 꽤나 크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미네소타의 라인업만 제대로 구축이 되면 이제 9연승이죠. 수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미네소타의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쪽지 보냈습니다, 아라가님. 네. 그래서 미네소타의 연승 여지는 있습니다만 결국 타자들의 부진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재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는. 샌디에이고 승 갈만하죠. 갈만한데 제가 표에서는 다르게 드렸죠. 다르게 드린 이유가 결국에 제가 에반스의 피칭을 봤었는데 그때 양키스였나? 상대가 그 스위퍼에 생각보다 방망이가 잘 타자들이 방망이가 좀 잘 돌아가더라고요. 토론토였구나. 토론토전에 방망이가 생각보다 그 스위퍼가 괜찮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쉬었으면 샌디에고도 불펜이 좋은 편인데 시애틀도 불펜은 괜찮아요. 오히려 패전조 뎁스까지 생각하면 서로가 불펜이 안 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아마 드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경기가 점수가 많이 안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그래서 샌디에고 물론 승률은 좋겠죠. 지금 이제 잭슨 메릴이 돌아오고 크로네노스도 돌아오고 하면서 타선이 상위 타선에서 조금 부하가 좀 풀렸는데 지금 에반스의 그 브레이킹 볼에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샌디에고가 시리즈 그때 홈 11연승 했었죠. 개막하고 11연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헨 언더가 9번인가 그랬어요. 그만큼 점수가 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가 홈에서 좋아요. 샌디에고가. 그래서 점수가 안 날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경기가. 물론 샌디에고 승 지금 배당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높죠. 지금 확률이 가능성은 당연히. 근데 그게 그쵸. 승패만 따지면 샌디에고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죠. 네. 근데 핸디캡을 노리신다고 하면 저는 어차피 제가 언더 보는 게임에 핸디캡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애리조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콜로라도가 이제 오늘 선발 투수가 발표가 안 나 있긴 합니다. 안 나 있긴 한데 사실 누가 나와도 지금 당장에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빈 번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저스랑 시리즈를 하면서 좀 그래도 0점을 좀 잡은 모습을 보여줬고 애리조나의 타선이 지금 결국에 이 격차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콜로라도 코어스필드도 아니고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는 일단 이제 말을 하면은 고든이거든요. 테너 고든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전력이 딸리기 때문에 요거는 핸디캡도 노려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언오버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언오버가 의외로 빨리 오버 조기 퇴근 샷이 아니면 5이닝까지 1점 나고 이러면은 개언더네 편안하다 이러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언오버를 분석을 해서 예측하고 들어가려면요 정말로 경기 자체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경기가 일방적으로 오늘 애틀레틱스 다저스 유니처럼 일방적으로 터져버리면 선발 빨리 내려가고 패전도 올려버리죠. 그리고 결국에 막판에 타자까지 올려가지고 예능하고 이러잖아요. 경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터져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팽팽한 흐름으로 가서 왜 어떻게 불펜 운영을 얘네를 할 것이냐, 선발에서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좀 불리해서 누가 필승주 꺼내고 누가 패전주 꺼내고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상을 해내야 되는 게 사실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언어버예요. 그래서 언어버가 어렵긴 합니다. 사실은 반반이긴 한데도 반반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로 분석을 많이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언어버라서 사실 언어버가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언어버가 반반 배당이다 그러면 안 건드리는 게 맞고요. 사실은
조금 더 정배 좀 더 많이 주는 배당으로 책정이 되면은 그거는 뭐 정배당 쪽으로 갈 만하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다저스나 LA 에인절스 사실 이것도 뭐 핸디캡 노릴 수밖에 없겠죠. 사실 홈에서 다저스가 경기를 하고 어제 경기 보시면 혜성이가 미쳤습니다. 혜성이가 어제 4만타 경기에 4출루 경기하면서 혜성이가 어제 날뛰었죠. 밀어치고 당겨치고 볼넷 나가고 일단 출루하니까 오타니가 홈런 쳐서 득점하고 그냥 9번 타자에서 알짜배기를 치면 4할 타자가 되어 있어요. 김혜성이가. 그러면서 오타니 어제 2홈런 경기 타점까지 싹그리 싹싹 쓸어 담고 중간에 좀 체력 비축해야 되는 타자들은 일찍이 교체 아웃해서 체력 보강까지 해줬죠. 다저스를 지금 빨아줄 수밖에 없는 지금 매치업이에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뭐 따로 제가 뭐 이거는 그래도 뭐 LA가 에인저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뭐 할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시나리오조차도 못 만드는 게 좀 이 경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뭐 이게 뭐 다저스가 내일 만약에 진다 일반승도 못한다 그는 이제 내일 그냥 돈 다 꼬는 겁니다 진짜로. 막풀 터지면서 로또 다 맞춘 사람도 이것 때문에 터지는 거고요 사실. 그만큼 지금 배당이 말해주고 있겠지만 다저스의 승리가 좀 매우 유력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레틱스인데 저는 이 경기가 왠지 쎄해요 사실.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한테 1.41 배당이 책정이 된 경기인데 이게 애틀레틱스가 어제 좀 당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웹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애틀레틱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점이 7.5점 잡힌 게 이미 두 팀에서 지금 투수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애틀레틱스 타선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셉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그 다음에 플로레스, 그 다음에 뭐 한 명 더 하면은 자투수니까 그나마 체프먼, 우투수한테는 좀 약하거든요 체프먼이. 자투수는 좀 치는데 그나마 체프먼 뭐 한 이 정도예요 지금. 근데 애틀레틱스는 다저스 상대로 어제는 좀 침묵했습니다만 소더스트롬, 그 다음에 윌슨, 랭겔리어스, 안두아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슐라 뭐 등등 하위 타선에서까지 해줄 수 있는 자원 더 풍부하고요. 사실 애틀레틱스가 타선에서 보면 더 할만해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투수전으로 가다가 한방 싸움으로 가는 경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펜 싸움을 걸었을 때 애틀레틱스가 어제 투수 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필승조 운영이 가능하고 메이슨 밀러 얼굴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혹시나 이 경기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샌프란시스코가 결과적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씨바 그 야구 인사이 새끼가 이거 걸지 말라 했는데 이거 샘프 개꿀이었네 아니면 뭐 언더 개꿀이었네 하면서 욕하시면 안 되는 그런 경기예요 사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욕 안 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진짜로. 데이터적으로 보잖아요. 제가 오늘도 분석한다고 다 봤는데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애틀레틱스가 진짜 못 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경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뷰 일단 마치고 녹화 끊고 유튜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